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34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태학사에서 나온 서경석 선생과 김진량 선생이 엮은 식민지 지식인의 개화세상 유학기라는 제목의 책에 실려있는 글 두 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거하기 직전인 1908년에 일본에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에 의해서 쓰여진 일본의 아사쿠사 공원과 히비야 공원 유람기입니다. 당시에 김원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일본에서 공원을 구경한 기행문을 태극학보에다가 실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이후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계몽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던 이른바 애국계몽운동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학회들을 조직하면서 민족의 계몽 사업에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과 기초적인 산업진흥에 힘을 쏟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커다란 흐름 안에서 김원극은 일본에서 공원들을 방문하고 시민들이 편의와 여가를 즐기는 공원들에서 교육적인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혹은 선구자들은 이렇게 이 당시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서구의 문명 문화적 요소들에서 교육적인 기능 혹은 계몽적인 기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김원극의 아사쿠사 공원 유람기나 히비야 공원 유람기에 대해서 당시 한국의 지성이 문화적인 것들에서 교육적인 기능을 발견하고 그러한 경향 속에서 서구적 연극도 민족의 교육이나 계몽에 유익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행문들을 자주 인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에는 김원극의 일본 공원들의 방문기가 직접적으로 연극 예술과 관련된다기보다는 그것을 한국의 연극사와 관련시키기보다는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시켜서 한번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김원극은 일본의 공원들을 보면서 그 안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박물관, 극장, 심지어 분수, 수족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국민 혹은 일반 시민들의 정신적인 풍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직접적인 학교 교육과는 또 다르게 어떠한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나름대로 인식해서 자기 동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원이 일본의 공원들을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 조건들, 편의들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의 정신에 여유를 주고 또 인간을 보다 낮게 만들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어떤 교육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보완해서 국민 혹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교육적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들 혹은 조건들을 이미 그 당시의 한국인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양상은 바로 탈근대의 시대에 접어서서 독일에서 강조되었던 문화교육의 이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개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문화연대나 전교조 측에서 주장했던 문화교육의 이념을 선도하는 징조를 보이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문화예술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교육적인 기능에 주목을 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이른바 통합예술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술을 도구주의적으로 바라보는 데도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한국의 서구의 근대적 예술 형태들이 수입될 때는 그것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의미,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연극도 이러한 교육적인 의미, 계몽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것의 한국 내의 이식이 합리화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근대화 초기의 도구주의적 예술관은 탈근대의 시대에 이르러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명칭을 뒤집어 쓰고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통합예술 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장착하면서 또 한 번 새로운 개념적 도약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확장된 민주주의의 개념과 결합해서 이른바 문화민주주의의 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의미를 업그레이드하게 됐지요. 우리 민족 혹은 국민에게 있어서 문화 혹은 예술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포착하는 가장 초기의 예 중의 하나가 바로 김원극의 아사쿠사 공원 방문기나 히비야 공원 방문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바라보면서 이번 회에는 김원극이 쓴 일본 공원의 방문기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쿠사 공원 유람기. 오늘은 융희 2년 1908년 7월 9일이다. 장맛비는 깨끗이 개어 바람과 볕이 좋다. 하숙에 함께 들어있는 학우들은 시험 때문에 다들 등교했고 나만 혼자 무료히 앉아있다. 그때 마침 친구 김지간이 내 방문을 두드려 인사를 해왔다. 그는 나더러 오래전부터 한번 함께 나가 놀고 싶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 여태 이 모양으로 미적거리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니 나가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실 나도 처음 객지에 나와 마음이 울적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밖에 나가 구경도 하고 놀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으나 말은 안 통하고 길도 생소하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늘 집안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었지만 그게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다행히 김지간 씨가 나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함께 갈 것을 청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기쁘게 일어나 신을 신고 한참 나가 전차를 타고 긴자거리와 신바시를 차례로 지나간다. 김지간 씨가 상세히 가리키고 설명해 처음 가보는 나로서도 환히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가까이 있으며 친절히 대해주는 점이 참으로 감동스러웠다. 길을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차에서 내려 아사쿠사 공원에 들어갔다. 전각 지붕은 하늘에 닿고 뜰과 난간은 넓은데 물어보니 간논지라 한다. 인산인해를 모인 사람들 틈으로 어깨를 비집고 들어가니 연통 제도는 우리나라 궁실과 아주 비슷하고 너비와 길이를 비교하면 사방으로 100여 보는 충분해 보인다. 집을 지은 규모가 크고 굉장한 것으로 보아 일본 제1의 명찰이라 부를 만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 절 뒤로 돌아가니 분수관이라는 게 있다. 둥근 연못에 돌로 만든 난간이 있고 여기서 큰 고래가 물을 뿜듯 수십 가지 물줄기를 내뿜어 순식간에 시원한 기운이 옷에 젖어든다. 물을 뿜는 분수관 위에 세운 돌인형은 불상과 한 가지다. 그 곁에는 신마 목축장이 있다. 귀신을 떠받드는 괴상한 악습은 우리보다 더 심한 듯하다. 또 면모를 차례로 들어가니 협률사라 하는 게 있다. 종이며 북피리 소리가 사람의 귀를 유혹하고 집 처마며 주렴은 감히 쳐다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여기서 표를 사 들어가니 관객이 빙 둘러 앉았는데 그 앉는 자리가 계단으로 차츰 높아져 많은 남녀가 서로 보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와 규범의 발달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
그 유의를 관람하고 보니 배우와 창기가 앞뒤로 섞여 나와 기괴한 온갖 연극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 몇 시간을 보낸 뒤 그 자리에서 나와 또 어떤 곳에 이르니 수중 세계라 커다랗게 써놓았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돌과 유리로 만든 수족관에 갖가지 물고기를 그 성질에 따라 기르고 있었다. 김지간 씨가 가리키며 이렇게 물이 새로 들어오고 오래된 것이 나가니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물고기들이 살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갈수록 신기한 볼거리가 있어 또 들어가니 납귀 여종이라 하는 게 있다. 갇힌 거북이를 보니 탄식이 절로 났다. 아, 네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신령한 영물로서 사람의 우리에 갇혔으니 이 또한 상스럽지 않은 일이로다. 네가 정녕 거북이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 밖에 해려, 수호 등등 각종 물고기를 따로 분별해 모아놓은 것이 일일이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드디어 문을 나와 이번에는 활동사진관에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불빛이 밝았다 어두웠다 하며 종소리가 요란하다. 한쪽 벽의 장막이 수십 수백으로 변환하며 형형색색의 사람이 잠깐 나타났다 들어갔다 한다. 노래소리는 잇따라 일어나고 춤이 연이어 벌어지니 이것이 고금 천하에 미처 헤아리지 못한 일이다. 김지간 씨가 가리키며 이것은 전기로 일으킨 바라 일러준다. 다시 나와 높다란 누각 하나를 보니 바로 일로 전쟁 기념각이라 한다. 해군대장 도고 헤이하치로와 육군대장 오야마 이와오의 위대한 공적이 사람의 눈길에 훤히 비친다. 한 곳에 이르니 바로 일본 고래 풍속을 설명해주는 건물이다. 남녀가 서로 다투는 모습과 의복, 음식, 거처의 도구를 구식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매우 질박하면서도 고루해 보였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미처 다 둘러보지도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김지간 씨와 함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오는 길에 우리는 서로 탄식하며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3대 성씨에 누대와 연못에 종과 북을 걸고 백성과 더불어 두루 활약했다는 바로 그것 아닌가. 예부터 우리나라에 입으로는 이 책을 외웠으되 이를 실행한 자가 있었던가. 이 나라에서는 대개 이런 공원을 세워 절을 구경하는 청정함을 보여주니 그 종교의 요지를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인민에게 음률의 조화로움을 보여주어 무상의 뜻을 잃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 또 인민에게 수륙 동물들의 즐거움을 보여주어 그 동물의 성질을 밝혀준다. 아울러 그림을 움직이는 법을 보여주어 기술의 교묘함을 가르쳐준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충성을 드러내는 뜻을 보여주어 그 용맹한 사상을 장려하고 고금의 풍속을 높이 보여주어 그 수준과 정도가 발전 진행함을 살펴 깨닫게 한다. 지금까지 살핀 이 수많은 것 가운데 단 하나도 평범한 유의가 없고 국민들로 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없다. 아, 우리 동포여. 이를 보면 혹시 마음을 일으킬까 해서 김지간 씨와 헤어져 돌아온 뒤 지금까지 본 것을 간단히 적어본다. 고국에 있는 동포들께서 앉은 채로나마 이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히비야 공원 유람기. 때는 융희 2년 1908년 8월 10일. 날씨가 맑고 시원하며 바람결이 서늘하다. 오동나무 잎사귀에 이는 가을바람 소리에 흥겨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김홍량, 김현식 두 친구와 함께 히비야 공원으로 놀이를 간다. 눈에 보이는 번화한 풍경은 우리나라 이름난 곳의 맑고 그윽하며 한적한 깊이와는 하늘과 물만큼이나 다른 점이 있다. 세상의 좋은 볼거리며 느끼고 깨달을 만한 장치들을 온통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먼저 높은 층집이 눈에 띄어 바라보니 도서관이라 한다. 고금의 온갖 서적을 빠짐없이 갖춰놓고 전국의 인민들이 열람하게 했다. 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은 신구의 서책으로 이름난 것은 알지 못할 것이 없다. 이리저리 검색하고 열람하는 동안 마음과 눈동자가 활짝 열려
일상적인 것 가운데서 핵심을 찾게 된다. 만약 광형이 다시 태어난다면 장바닥에 널린 것을 눈으로만 읽고 즐기던 아쉬움을 없앨 만하다. 뜻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정도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일반인들에게 지식을 권장하고 가르치며 부추기는데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을 듯하다. 도서관 북쪽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에다 분수관을 설치했다. 석재 난간과 풀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하늘로 뿜어진 물줄기 하나가 위로 치솟았다 떨어지며 주변으로 온통 물방울을 흩뿌려 노산의 돌다리에 들어가는 듯하다. 앞뒤 좌우에는 쉬면서 관람하고 놀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편의 시설을 설치한 위에 푸른 등나무며 덩굴이 이를 덮어 그늘을 만들어 놓아 오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며 놀게 된다. 그 숲과 물의 흥취가 마땅히 얻을만하다.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니 동쪽에 모래밭이 하나 펼쳐져 있다. 햇살이 내리비쳐 은빛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사방에 철제로 만든 의자가 잇따라 놓여 있어 관람자들이 앉고 서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다. 북쪽 푸른 잔디 언덕 위에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높이 쌓았다. 각종 음률이 뒤섞이고 활약해 사람들의 기운을 조화하게 이끄는 가운데 보고 듣기 편하게 무대 사방에 무수히 많은 쇠의자를 늘어놓았다. 그야말로 무리가 함께 더불어 즐긴다는 도리가 여기서 바야흐로 참모습을 드러내었다 하겠다. 서쪽에는 푸른 잔디밭이 있는데 풀빛은 연초록의 꽃봉오리며 꽃술이 높낮이를 다투며 아름답게 피어있다. 수많은 아녀자들이 공착이며 피리불기로 뛰고 즐기기를 마음대로 한다. 이 어린아이들이 활개를 펴고 노는 것이 참으로 볼만하다. 언덕 중간쯤에 휴게소가 하나 있다. 일반 남녀가 놀기도 쉬기도 하는 천막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극히 밝고 즐겁게 한다. 1시간가량 앉아 쉬고 점심을 먹은 뒤 다시 서쪽을 바라보며 걸어가니 수도를 설치한 급수대가 있다. 급수대 끝에는 쇠로 만든 꼭지를 촘촘히 달아두었는데 목마른 사람이 마음대로 나가 마시도록 내놓았다. 또 그 서쪽에는 포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 거대한 무기는 눈에 닿는 데마다 놀랍기 그지없다. 그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굳센 의지와 용감한 기운을 떨쳐내게 하며 기계 제작의 교묘한 기술을 보여주어 흥취가 생겨나게 한다. 동쪽으로 수십 무쯤 가면 화원에 들어가게 된다. 세상의 온갖 초목과 꽃이 형형색색으로 피어 그 종류가 몇 천만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다. 가장 기이하며 볼만한 것은 화원 가운데에 푸른 모판을 만들고 갖가지 신기한 식물을 줄지어 심어 아자 형태를 만들어둔 것이다. 이 가운데 들어가니 봄바람 향내 나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해가 지도록 돌아가는 것을 잊게 된다. 그 동쪽에는 맑은 도랑을 띠처럼 둘러 흐르게 해놓았는데 푸르고 흰 오리들이 자맥질하니 마치 강호에 나온 듯한 흥취를 일으킨다. 여기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노라니 어느새 해가 저문다. 수많은 풍경을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렵다. 아, 이 공원시설의 본뜻을 알만하구나. 고금의 도서를 인민에게 널리 보게 해 그 지식을 고르게 한다. 무기를 널리 사람들에게 보여 원수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키게 한다. 푸른 내와 맑은 모래를 널리 인민들에게 보여 여유와 취미를 기르게 한다. 음악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 무리와 함께 한 가지로 즐기는 뜻을 드러낸다. 불밭에 남녀가 유의하는 것은 스스로 즐거움을 찾기에 마땅하다. 화원에 남녀가 완상하여 또한 스스로 즐거울 뿐이다. 관물지리의 일대 학원을 조성한 것이다. 아, 우리나라 동포들은 이러한 놀이도 일찍 해보지 못했으니 보통 지식을 어떻게 일반이 균등하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부터라도 어서 빨리 분발할 길을 위해 외국의 설비가 어떠한가를
동포 모두의 눈에 함께 보여주고자 전호의 우에노, 아사쿠사, 지구세공원의 소견을 간단히 보인 바 있고 이번에 다시 히비야 공원에서 본 것을 잇따라 싣는다. 우리 동포들은 부디 보고 감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바다.